덮고 있어. 일어났을 때 덮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이불 없이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맞아. 또 애착 인형 같은 거 있겠네. 아 있어요. 애착 인형인지 모르겠고. 진짜 있어? 애착 인형인지 모르겠고. 다이소 가면 시즌마다 인형 하나씩 꼭 사. 애착 베개 비스무리한 거 있어요. 냉동 펭귄 인형하고 아보카도 인형하고. 아보카도 있어. 트리핑. 베개 하나 껴안고 되게 다니고. 차가워. 인형이 더 차가워. 니네 애교 때 가지고 있었던 애착 인형 지금 엄마가 보관하고 있어? 하나 있어요. 고양이 인형 있어요. 있다. 내가 애교였을 때 갖고 있었던 거 집에 있다. 있을 진짜? 거예요. 저도 손수건도 있어요. 애기 때 썼던 거. 니네 처음 태어나자마자 입었던 옷 있어? 있어요. 배내 저고리? 네. 애기 모자 옷도 있어? 네. 이런 거의 경우 우리 집에서는 대부분 어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엄마도 기억 못하는 거 어디다 놨는지. 옷장 안에다가 있어요. 이사 가야 나와. 어? 안 보이던 사진도 나오고 애기 때 썼던 것도 나오고 그렇게 보관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꺼내주면은.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를 거의 많이 기록 같은 거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애착 인형 같은 것도 보관해주고 썼던 거. 공갈적 꼭지도 넣어놓고 젖병도 넣어놓고. 나 한국 좋아. 자, 요 까탈스러운 놈 야. 있는데 방사능을 싫어하면은 있는데도 결과는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야 된다. 어떻게 알아볼까? 토양을 집어넣고 유기물을 집어넣어. 가만. 여기는 방사능을 처리시킨 걸 집어넣어서 추적하는 방법인 자기방사법을 이용을 했다면 여기는 그냥 유기물을 집어넣은 건데 어떻게 저런 까탈스러운 놈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보려고 방사능을 처리하지 않았을까? 아니 방사능을 싫어하는데 방사능을 또 처리하면 되겠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지. 어떻게? 기체 조성. 그렇지. 기체 성분비를 재는 거야. 기체 분석기를 통해. 이게 기체 분석 장치야. 자, 토양하고 유기물을 넣기 전에 처음 이 안에 어떤 기체가 들어있는지 먼저 재는 거지. 그냥 편하게 예를 들어서 산소가 5개, 이산화탄소가 5개로 측정이 됐대. 그 다음에 유기물을 집어넣는 거, 아니 토양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을 집어넣는 거야. 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기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중에 기체 조성비를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하고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아? 처음과 같다? 처음과 다르다? 어떻게 해석할 건데? 처음과 똑같다. 저런 까탈스러운 애도 없었구나. 달라졌다. 있었던 거야 저런 까탈스러운 애가. 그러니까 방사능 때문에 유기물을 이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 유기물을 분해할 때 기체를 쓰고 거기서 기체가 또 새롭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하고 기체의 조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말뜻 이해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대? 똑같이 나왔대. 동일하게. 이런 까탈스러운 애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먹을 걸 집어넣었잖아. 이화작용을 하게 난 실험이지. 말뜻 이해되냐?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 실험이 진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낸 실험이야? 아니잖아. 화성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아니고 그 우주선이 떨어진 그 주변에 있는 흙을 이용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없다라고 단정을 하기에는 좀 그래.
쌤, 그래서 그때 지구에서도 생명 못 찾는 거 가지고 화성에서 시험 돌렸다고 비판이 있었다. 쌤. 네. 근데 저 실험은 지구에서 한 거예요, 화성에서 한 그래서 거예요? 이거 거기 화성에서 그 발표에서 한 거라니까 기계가. 우주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흙을 이렇게 사갖고 거기서 한 거야. 그 화성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야. 화성으로 갈 수 있어?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화성으로 가겠다고 뭘 하고 어? 있긴 한데 과연 우리가 화성에 가면 살 수 있을까? 그 마션들은 진짜로? 그거는 안 그러면 뒤지는 거니까. 자, 넘겨.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이것도 다 정리를 했었지. 진영이 들어왔냐? 네. 들어왔냐? 들어왔어? 자,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 둘 다 시작은 똑같다. 관찰부터 출발한다. 근데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했고, 나 저렇게 저 자연 현상을 관찰할 거야. 또는 저 생명 현상을 관찰할 거야. 관찰 방법을 고안하고 절차도 방법도 그래서 관찰에 들어가서 자료를 넣는 거지. 그런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야. 여기에 대표가 다윈의 진화설, 자연 선택설, 갈라파고스 곤도의 핀치새. 다윈은 새들의 부리 모양이 달라진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새들을 잡아다가 어떤 애는 크고 단단한 열매를, 어떤 애들은 곤충을, 어떤 애들은 즙 이렇게 빨아먹게 먹이를 줘서 키웠지. 고개 끄덕거리는 놈인 거야. 진짜 새들을 잡아다가 먹이 종류를 다르게 해갖고 키운 거야? 아니죠. 아니지. 이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없는 주제를 탐구할 때 쓰는 방법이야. 새 키운 게 아니야, 다윈이. 알았어? 네. 이거 연역적 탐구 방법이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주제. 관찰했어?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제인식. 혹시 이런 때문이 아닐까? 가설 설정. 가설은 잠정적 결론이야. 아직 확정이 아니야. 그럼 이게 내가 세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야. 즉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죠. 그 과정을 탐구 설계 및 탐구 수행, 이 실험하는 거야. 그럼 그 실험의 결과가 있겠지. 자료에서 그걸로 인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이론화, 법칙화, 일반화 과정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걸 연역적 탐구 방법,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주제. 귀납적 탐구 방법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는 주제, 이런 걸 탐구할 때 사용을 한다. 기억나냐? 이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거 기억나? 이 예시 키워보려고 하나 사왔는데 어느 날 얘를 봤더니 얘가 시들었어. 왜 시들었지? 생각해보니까 물을 한 번도 안 줬네. 물 준 기억이 없네. 그럼 제가 시든 이유가 물 때문일 것이다. 그럼 진짜 제가 시든 이유가 물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알아보려고 실험하는 것이. 어떻게 실험을 한다? 한쪽은 물을 주고 얘 물 줄 때 얘 물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뭐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물을 5일마다 한 번씩 준 화분은 시들지 않았으나 물을 안 준 화분은 시들었다. 그럼 자료 해석, 결과 해석인 거지. 내가 세운 사설과 일치하지.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거지. 내가 사온 화분이 시들었던 이유는 물 때문이구나, 물 때문이다 라고.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실험 결과가 둘 다 안 시들었으면 아, 물 때문이 아니었구나. 다른 요인 때문에 시든 거나, 그럼 이번에는 너무 화분이 놓아둔 위치가 추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온도가 영향을 줬나? 그럼 하나는 따뜻한 데서 하나는 추운 데서 키워봐야지. 이해됐어? 일치하잖아. 근데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저 화분만? 아니, 이론화, 법칙화 한다라는 얘기는 그 대상을 넓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식물들은 제때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화분을 시들지 않게 키우려면 물을 제때 공급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게 일반화 작업인 거야. 근데 이거 한 번 갖고 한 번 딱 성공했다고 해서 일반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험을 해봐야 돼. 그리고 이 실험 과정으로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실험을 했을 때의 결과랑 또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이 단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순서 없이 나열을 되어 있다면 면역적 탐구 방법으로 순서대로 너네들이 배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낼 거야 시험에. 내가 낼 거를. 자, 요거 탐구 설계 및 수행. 물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원하는 실험과 기준이 되는 대조군 실험이라는 대조 실험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야. 실험군은 어떠한 조건을 바꾸는 거야. 변화를 준 거야. 그럼 이 조건을 변화시켜 준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아무런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고 실험을 했었을 때의 결과랑 비교해 봐야지. 그럼 이 결과는 변화를 준 것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그래서 변화를 줬다라는 얘기는 뭘 추가를 했다든가 뭘 제거를 했다든가 이렇게 변화를 준 거고, 그럼 변화를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대로 둔 거야. 그대로 둔 거. 자연 상태 그냥 그대로 둔 거야. A, B. 누가 실험군? A. 실험군 내가 원하는 거 B. B지. 왜? 내가 가설이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야 라고. 아. 니네는 화분에 물 안 주지 엄마 아빠랑 꼬박꼬박 줘. 이해됐어? 물을 주지 않는 변화를 준 거야. 그럼 정상적으로 물을 준다면 어떻게 되는지 대조. 이런 두 대조 실험을 잘 했기 때문에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라고. 이것만 하면 돼, 안 돼? 야, 물을 안 줬어, 시들었어. 근데 얘가 물 때문인지 공기 때문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이해됐냐? 두 가지 실험을 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대조 실험 이걸 설계할 때 변인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했기 때문에. 변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독립변인,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실험의 결과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실험의 결과가 뭐야? 저기서 실험의 결과. 화분의 시든 것의 여부. 이게 실험 결과의 종속변인이야.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인들이 다 독립변인이야. 얘네들은 얘네한테 영향을 줘. 물, 온도, 햇빛,
공기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전부 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건 이 중에 요거 얘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여러 독립변인 중에서 내가 밝히고자 하는 거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조작변인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의 여부에 따른 화분이 시드느냐 시들지 않느냐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안 된다. 통제시켜 주어야 한다. 그걸 바로 통제변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지. 통제변인은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조군하고 실험군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통제변인이다라는 뜻이야. 얘는 물을 주고 얘는 물을 안 주고 이렇게 실험을 한 달 동안 해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화분의 온도 조건이 똑같았고 햇빛 조건도 똑같았고 공기가 잘 드나들 수 있는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단 요것만 물을 주느냐 물을 주지 않느냐에 따른 시드느냐 시들지 않느냐 조작 변인에 따른 종속 변인을 확인하고자 했던 거지. 얘네들이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제 변인으로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 대조군 실험과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래야 다 똑같고 이것만 다른 거니까 그것에 의한 실험 결과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하나만 더 얘기해봐. 통제 변인. 일조량 나무 바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습도 내가 바라는 답. 통제 변인. 식물의 종. 그렇지. 식물의 종도 아. 똑같아야지. 하나는 개나리, 하나는 진달래. 야 그럼 식물의 종이 달라고 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 똑같은 개나리, 똑같은 진달래를 놓고 실험을 해야지. 종류까지도 통제 변인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화분의 종류. 야 여기 물은 조작변. 이해됐어? 물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시드냐 시들지 않느냐, 나머지 건 다 똑같은 거지. 그럼 결과는 하나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지. 이해됐어? 그래서 16페이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다. 연역적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은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없는 주제를 증명할 때 쓰는 방법에 틀린 게 아니야. 알겠어? 대조군 실험은 변인 이런 거. 오른쪽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거. 관찰 및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해석, 결과 분석, 결론 도출. 가설이 옳지 않으면 바꿔서 다시 하고, 일치하면 일반화 단계로 바꿔 넘겨라. 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색깔의 구성과 다양성. 생명체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단위이다.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세포살. 그리고 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원형질, 호형질로 구분이 된다. 원형질은 물질 내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야. 핵, 세포질. 후형질은 물질 내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원형질의 활동 결과 만들어졌는데 후형질에는 식물의 세포벽이라든가 액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형질에 포함이 되는 거야. 세포질의 다른 이름,
그게 원형질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포함이 되거든. 그럼 세포막의 다른 이름은 원형질막이야. 말뜻 이해돼? 네. 어? 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해. 여기 안에. 그 다음에 여기 세포질. 여기가 원형질이라고. 여기 세포벽. 그 다음에 에코. 여기가 후형질이고. 그러니까 물질 대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원형질에서. 왜냐면 이해돼? 원형질은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많이 들어있지. 물론 진핵생물에 있어서.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뭐 등등 연목체, 미토콘드리아 많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물질 대사는 다 그런 소기관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 원형질, 그 결과 만들어진 부분 후형질. 자, 동식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각각 식물, 동물, 세포에서만 관찰되는 것도 있고. 자, 동물 중심체 동그라미. 동물 세포의 중심체 찾아서 동그라미. 자, 식물 세포에서 중심체 찾아서 동그라미. 어디 있어요? 잘 찾아봐. 그림에 있어요? 잘 찾아보라고. 물지체요. 중심체라는 거 있는데? 없어? 네. 없어. 중심체는 동물 세포에서만 관찰이 돼. 여기도 알겠냐? 네. 식물 세포 엽록체 동그라미. 세포벽 동그라미. 동물 세포에서 찾아봐. 그런 거 없죠. 없어? 네. 진짜? 네. 없어. 동물 세포에서 편모 동그라미. 식물 세포에서 편모 찾아봐. 없죠. 없어? 네. 없어. 그래서 동식물에서 이렇게 관찰되는 소비관이 좀 종류는 차이가 있어.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식물에만 존재하는 것도 있고, 동물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지. 오케이. 자, 먼저 식물 세포, 동물 세포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핵. 자, 핵은 이렇게 이중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나냐? 이중막? 혹시 이중막인 것도 엽록체도 이중막이고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이고. 오케이? 이중막. 여기는 뭐가 구멍이 있다 그랬지? 핵공.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통로로서 역할을 한다. 자,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들어있지? 유전 물질. 핵산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인데 얘가 어떤 상태로? 염색사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염색사. 분열할 때는 제가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염색체로. 왜?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분리가 끝나면 다시 염색체는 염색사로 풀어져서 다시 저장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뭐 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인에서 리보솜이 만들어지는 거야. 가만, 리보솜? 리보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세포질에? 리보솜이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핵 안에 있는 인에서 만들어져 갖고 핵검을 통해서 빠져나온 거야. 그게 세포질에 있는 거야, 리보솜이. 그래서 이제 세포질에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 됐어? 그 생명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이라고 하는 구조는 식물, 동물 다 있다. 그 다음에 리보솜. 이건 아까 했지.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단백질. 그러니까 생명체들은 리보솜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바이러스는 리보솜이 있어 없어? 있죠. 바이러스가 리보솜이 있다고? 없지. 네.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어. 뭐래? 그럼 걔가 혼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 그러네. 바이러스는 효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 네? 바이러스가요? 바이러스는 숙주 거를 쓰는 거 아니에요? 효소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 거야. 역전사 효소. 네?
그 역전사 있잖아. 그 DNA 조절 할때 떼고 그런 거. 기획생보다 먼저 그리시는 예. 얘 누구야? 그 H.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 바이러스야. 얘는 뭘 갖고 있어? RNA. 이게 끝이 아니야 얘는. 이 자식은 역전사 효소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 저걸 왜 갖고 있을까? 이 누구 거야? 쌤. 네 거야. 네 누가 거야, 네 크다. 거. 누가 크네. 핵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정규. DNA가 들어오지. 그잖아. 얘가 감염이 되면은 DNA랑 RNA로. 여기는 RNA가 있고 여기는 DNA가 있잖아. 이 자식이 역전사 효소. RNA를 가지고 DNA 가닥을 하나를 만들어. 원래 DNA에서 RNA를 가는 게 전사거든. 근데 그거를 거꾸로 되돌리는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어. 그럼 RNA를 가지고 DNA 한 가닥을 만들지. 그럼 이걸 갖고 새로운 DNA 가닥을 하나를 더 만들어. 그럼 이게 DNA가 두 가닥이 되지. 네. 이걸 갖다가 이 사이에다가 넣는 거야. 와.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똑똑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렇게 효소를 갖고 있는 놈도 있기는 있어. 그럼 DNA 이제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지 이 사람. 그건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유전물질 그 안으로 삽입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 자손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자손은 DNA가 바뀐 채로 아니 그 사람은 자식 낳기 전에 죽어. 일단 바이러스는 효소가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다. 없는 거요. 아. 예외적인 거를 답을 하는 게 아니야 생물은. 알겠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리보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관 모든 생물들은 다 갖고 있다. 자 거기 보면은 핵으로부터 전달받은 DNA로부터 유전자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장소에다 소포체에 묻어있거나 세포질이 흩어져 있다. 자 봐봐. 중앙이 되죠. 이렇게 핵의 이렇게 외막에 이렇게 붙어있는 물질의 이동 속력을 가하는 소포체. 리보솜은 이렇게 자유로워. 세포질에 있는 애들은. 근데 이게 붙어있는 애들도 있지.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도 있어. 부착 리보솜. 세포질에 있어 자유 리보솜. 여기도 단백질, 여기도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자, 그 단백질은 예를 들어서 이자 베타 세포 뭘 내보낼까? 인슐린. 그렇지, 인슐린. 그럼 도대체 이 인슐린이 세포에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세포 바깥으로 나오게 자기방사법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리보솜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그 인슐린은 아직 기능을 할 수 없는 인슐린이야. 그래서 소포체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저기서 인슐린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거야. 접히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입체 구조를 갖게 가공이 되는 거야.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거든. 자, 이렇게 가공이 된 애는 주머니에 감싸져서 골지체로 이렇게 함유가 된다. 그럼 이 골지체에서는 이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주머니가 이렇게 세포망에 가서 딱 함유가 되면은 그 안에 예쁘게 포장된 인슐린이 이렇게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혈액을 따라서 간으로 이동해 갖고 혈당량을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한테 일을 시키는 거고. 이게 자기방사법으로 알아낸 거야, 이게 경로를. 그래서 소포체는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골지체는 물질의 분비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공부하면 돼.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게 소포체를 거쳤다가 골지체를 거쳤다가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이해됐어?
이거는 동물, 식물, 세포 다 갖고 있는 소기관이야. 자, 소포체. 세포 내 물질 수송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납작한 게 뭐 여러 개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거친 면, 매끈 면, 이거 소포체가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으면 매끈 면. 됐어. 그냥 물질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소포체. 됐니? 그 다음에 물질을 소기관, 골지체. 그래서 소포체로부터 온 얘가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것들을 막으로 싸서 이렇게 리소좀에 저장하거나 밖으로 내보낸다. 가만, 밖으로 내보낸다. 그건 이거고. 어디다 또 저장한대? 미소좀. 그래, 여기서 떨어져 나온 두 번째 주머니가 있는데 얘가 리소좀이야. 야, 이 리소좀 안에는 분해 효소가 잔뜩 들어있어.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분해 효소가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거든? 야, 이거 위험한 걸 이걸 왜 갖고 있어? 이게 리소좀이 손상이 되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효소가 나와놓고 다 녹이는데 이거 위험한 걸 왜 갖고 다니냐고. 그래도 분해는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걸 없애려고. 이렇게 막으로 세균이 들어왔어. 얘가 얘를 먹었어. 무슨 작용? 식단. 식균 작용. 그러면 이제 또 대식이야. 알겠어? 대식이가 이걸 먹었잖아. 저 어떻게 분해할 건데? 여기 있잖아요. 그 리소좀. 그래서 리소좀을 이렇게 보내. 그럼 리소좀이 여기 가서 탁 달라붙어. 막이 함유가 되면 요 안에 들어있었던 분해 효소가 이 세균을 분해하는 거지.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한 이물질을 제거할 때, 그 다음에 안쪽에 남아있는 노후한 소기관을 또 분해할 때에도 리소좀을 쓰는 거니까 리소좀은 세포 안에서 소화 과정에 관여한다. 세포 내 소화, 이게 리소좀. 세포 자살 들어봤어? 네. 어디서 들어봤어? 책에서 책에서? 근데 손가락 사이사이 마디 이 물갈퀴 물깎이 있으면 좋았겠지. 나쁘지 않아서 봤습니다. 난 그거보다 동의근이 퇴화된 게 너무 안타까워. 무슨 귀. 귀 귀를 접었다 폈다 하는 동의근. 밑에였어. 수업 듣기 싫으면 이렇게 귀를 계속 딱 닫으면 되지. 오. 이렇게 딱 닫고, 다시 열고. 아, 이거 왜 없어졌나 몰라. 그게 안타까워. 왜? 너 어디 아파? 졸려? 안 졸려? 근데 선생님 여기 리소좀이 식물세포에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거의 안 밝혀졌어. 리소좀. 그게 이건 대신 포옥시섬 이런 걸 갖고 있는. 어쨌거나 이거 이해되냐? 그러니까 골지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주머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주머니가 있고 하나는 내부에서 작용하는 주머니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리소점. 떨어져 나와서 바깥으로 분비가 일어날 수 있고. 혹시도 뭐예요? 그것도 그냥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식물의 소기관인데 그게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저기 알코올 분해, 뭐 지방산 분해 이런 걸 해준대. 리소좀 쪽이요. 파스페드 제일 뭐라고 써요? 어? 리소좀 옆에 있는 곳이요. 분해 효소. 이 안에 가수 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물갈퀴 세포들이 다 리소좀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 거야. 세포 자살. 세포는 손상을 입은 범위가 내가 복구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판단하면 세포 자살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너무 손상 범위가 크면은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리소좀을 이용해서 그 세포는 사멸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게 아포프시스라고 하는 세포 자살이라고. 뭐요? 있어 그런 게. 노후된 소기관도 분해해. 야, 소기관이 오래되면 고장날 확률이 높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노후됐으면 그런 것들을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소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야. 세포 내소화. 그래서 쭉 연달아서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리소좀, 단일막,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세포 내 소화작용, 그 다음에 손상되거나 오래된 것도 분해.
식물에서는 잘 몰라. 핵처럼 약간 중요한 기관 같은 것도 그 리소돔으로 죽이고 그럼 다 싹 없애버리는 거야. 세포 흔적을 지우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노후된 세포 소기관을 없앤다고 했잖아요. 오래된 거 다시 만들면 되지. 근데 핵도 오래됐으면 핵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바꾸겠냐? 안 바꾸나요? 핵을 바꾼다고? 어떻게 바꾸냐를? 어렵겠죠? 그건 그냥 세포를 먹고 새로 만드는 거 아니야? 미토콘드리아.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요. 네가 심장이 아픈데 심장이 왜 저래? 쟤왜 저래? 왜 자꾸 동의를 얻으려 그래, 스키야? 이제 뭐 심장을 뭐 어쩌고 했는데요. 미토콘드리아. 이게 뭐 하는 애라고? 세포. 세포 호구. 구조가 이중막. 이중막 구조. 이렇게 외막, 내막, 이중막. 세포 호흡을 통해서 뭘 만든다? ATP. ATP를 합성한다. 그래서 이 ATP를 이용해서 생명 활동을 할 때 사용을 하잖아. 왜? 네. 왜? 내가 그 어? 저 구조가 이중모 말고 크리스가 미치겠네. 그리고 왜 외우려고 그러냐고 이 새끼야. 주름이 잡혀 있는 걸 크리스타 구조라고 하는 거 이걸 왜 외우려고 하냐고. 외우지 마. 크리스타. 금지요. 알았어? 진도보다 긍정이에요? 중두. 어? 크리스타라고 얘기만 해봐 아주 그냥. 크로스. 도전이야? 도전? 아니. 자체 DNA와 리보솜을 갖고 있어 자기 증식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틀에서 살짝 했었지. 그 다음에 세포막 이거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대.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대. 친수성. 나중에 또 할 거야. 머리. 인지징증. 소수성 꼬리. 세포막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게 단일막이야. 인지지 이중층. 물질 출입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세포 형태를 유지한다. 자 그러면 저거 미토하고 핵하고는 이중막이라고 하면 이게 한 겹이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막, 외막 해갖고 이게 이중막인 거야. 인지질 이중층은 단일막이다. 이중막이랑 다른 거야. 그래서 엽록체, 미토, 핵 다 이중막. 그럼 막구조가 없는 리보솜 중심체. 다른 건 다 세포막과 똑같은 단일막 구조야. 그런 거. 그래서 세포막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정리할 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 뭐 이런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에코. 에코는 별명이 창고. 온갖 작동산이 다 들어있는데 양분도 들어있어, 노폐물도 들어있어, 색소도 들어있어, 방어물질도 들어있어. 대부분이 물을 가지고 있어서 삼투압 조절을 해주는 게 식물세포에서 주로 관찰되는 소기관인 에코. 캡사이신 좋아하냐? 네. 좋아한다고? 일부러 먹잖아요. 진짜? 나 그래. 그거만 먹고 주로 그거 먹어봤어? 생고추요? 아니 불땡 그거. 아 그거요? 맛있죠. 아 먹냐 니네?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요. 청양고추보다 잘 먹어요. 알고. 깔아 먹으려고 먹지. 그거는 그건 덜 매울 거 아니야. 그건 별로 안 매워. 근데 근데 불닭도 그 오리지널 그게 엄청나게 매운데 외국에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아예 있던데. 불닭이 그게 컵라면은 맛있어. 아 괜찮아요. 이게 끓일라면 되게 매운데 둘 다 매워. 친구였어.
아니 진짜 너무 때리네. 오리지널에서 까만색깔 빨갛죠. 신동엽 먹어봤어? 신동엽이요? 응. 사람 이름이요. 신당동 엽기 떡볶이. 먹어봤죠. 그걸 먹어봤다고? 네. 그 매운 걸? 그거 보통만 한번 먹고 죽을 뻔해가지고 그 뒤로 야, 한번 그거는 진짜 나도 엄청 고생. 그다음부터 안 사 먹어. 아 근데 이게 착한 맛은 진짜 맛있어요. 캡사이신은 F4에 저장돼 있는 거야. 방어이지. 근데 우리한테는 안 통하지. 캡사이신을 이렇게 왜 갖고 있겠어? 방어하려고. 그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야, 한번 먹어봤는데 갑자기 매우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놈이 와서 그걸 또 먹겠냐? 안 먹지. 네. 그걸 찾아먹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안 통하는 거지. 인간이 아니야. 어쨌거나 이런 창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F4. 삼투압 조절을 해주는 애. 너 뭐하냐? 쎄쎄쎄하냐 너? 어? 누렁해. 세계대 동물 세포에도 에코가 있어요. 뭐라고? 동물 세포에도 에코가 있어요. 하등한 애들 같은 경우는 간혹 발견이 돼. 하등한 동물 세포. 어떤 거요? 오리너구리. 그게 하등하냐 자식아? 고등이 코요르구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아 약간 불가사리 같은 거요. 해파리? 저기 하등한 애들. 해파리 같은 거요. 알겠어? 수초포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도 F4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긴 있어. 오리너구리도 부드러우구나. 해면 동물. 역시 고상하니. 해면 같은 것은 뭐 이제 있는 거 아니야? 고등어는 고등하지. 자, 거기 보면 선택적 토과성,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세포막을 쉽게 잘 통과할 수 있다. 왜? 아, 괜히 귀엽네. 해면에는 F가 있나? 야, 여기는 바깥쪽이고 여기는 안쪽인데 여기는 여기잖아. 소수성이잖아. 네.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애들은 이 사이로 잘 들어와. 네. 그리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큰 애들도 이 사이로 잘 들어와. 근데 이 큰 포도당은 못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들어와야 돼? 단백질. 그래, 여기 단백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단백질. 그래서 수용성이라든가 이온 것들은 단백질을 통과해서 드나들 수밖에 없는 거고, 크기가 작거나 지용성 물질들은 인지제 이중층 사이사이로 잘 통과가 가능하다. 그게 그 뜻이야. 알겠냐? 그러니까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특징은 세포막에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 선택적 반투과성막, 그게 세포막에 대한 정의야. 자, 그 다음에 F4는 좀 전에 얘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서만 발견돼요. 식물세포에서만 엽록체, 내막과 외막이 이종막 구조를 갖고 있다. 얘도 내막, 외막. 그래서 이종막, 외막, 내막의 이종막,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관은 엽록체. 그럼 거기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어디로 간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로 간다.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간다? 나가거나 대사량이 되거나. 그러니까 지가 만들고 지가 분해해서 혼자 잘 살아. 독립영양생물. 근데 우리는 종속영양생물. 식물이 만들어 놓은 걸 섭취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광합성 장소 뭐 이런 거. 그라나스트로마 기억나냐? 네. 외우지 마. 네. 이건 다음 세포벽. 식물의 막 밖에 있는 거 세포벽.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지. 세포벽의 주 구성 성분. 셀룰로스. 셀룰로스. 식물은 셀룰로스. 균류는 곰팡이, 이상. 버섯, 키틴. 키틴질. 키틴질로 이루어진 세포벽 성분. 세균.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 세포벽이 없지 않나? 그 이름이 세균이 세포벽이 없다고? 있어요? 아, 씨, 있어. 펩티도그리칸. 그래. 오, 기억났어. neptidol. 펩티도글리칸.
성분으로 되어 있는 벽이 있어. 근데 펩티도 글리칸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벽도 있는 거고. 네. 이해됐어? 네. 어쨌거나 이게 세포 벽 북한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형태 유지. 우리는 안 갖고 있어. 뭐? 근데 슈드 클릭한. 근데 균류가 키틴이라고요? 뭐 누가 헛소리 했는데? 뭐라 그랬어? 펩티도 안 뭐라고? 펩티드 앙두칸이. 중심체. 그 밑에 생긴 거 봐봐. 두 개가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 여기서 뭘 만든다? 방추사를 만드는 거. 방추사 뭐야? 이거 세포 분열. 이거 오. 이거 염색체에 동원체에 달라붙어서 얘를 나중에 이렇게 끌고 가는 애. 방추사. 이건 여기는 중심체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죠? 식물은 없어. 식물은 극모에서 방추사를 만들어. 뭐요? 그런 게 있대. 그 다음에 편모. 동물에만 보이는 거지. 운동기관이니까. 선모 마찬가지야. 네, 동물 내에서 세포가 움직일 일이 있나요? 뭐라고? 동물 내에서 편모가 있을 이유가 있나요? 동물 세포도. 너 정자는 어떻게 해서 움직일 건데? 근데 피부 세포나 그런 거에는 그런 필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안 갖고 있겠지. 일부만 있는 거예요. 편모가? 다 갖고 있냐?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원핵세포, 진핵세포 있어요? 넘겨라. 왜 이렇게 세포의 크기와 모양이 이렇게 다 달라? 기능이 달라서 그러지 뭐. 이해됐냐? 그래서 세포의 크기와 모양은 생물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세포의 크기와 모양 한 생물에서도 부위에 따라 다르다. 기능이 다르니까. 자, 세포는 크기 일정 이상 크기로 무한정 커지지가 않아. 커지면 좋지 않아. 이렇게 소유관들 많이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물질기관이고요.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거나 물질이 나가거나 하는 물질 출입에 제한을 받는단 말이지. 네. 넓은 공간에서 사람을 찾는 거하고 좁은 공간에서 사람을 찾는 거에 비유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무한대로 커지지가 않아.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분열을. 그래서 코끼리 세포, 쥐 세포 크기가 비슷하고 덩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개수의 차이다라는 거지. 됐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세포들도 있잖아. 어떤 세포요? 거기 있잖아. 타조, 알, 달, 갸. 그렇죠. 사람의 난자 이거 눈으로 볼 수 있고 집신벌레 이거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거기 보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사진이 있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그게 식물세포고 좀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동물세포다. 그거 왜 색깔이 달라? 왜 동물세포, 식물세포 색깔이 달라? 니네는 모르지. 그냥 염색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 염색약이 다르서 그런 거야. 그죠? 식물은 파랗게 염색했는 거예요. 아세트산카민, 동물은 메틸렌 블루. 그래서 식물세포를 염색해서 관찰할 때는 아세트산카민 용액으로 쓰고 동물세포 입안의 구강상피세포라든가 이런 거 구분할 때에는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염색약을 이용해서 주변과 대비되게 만들어 놓고 관찰을 용이하게 하려고 염색시키는 것 중에 하나야. 자, 구조적인 차이점이 이렇게 있다. 자,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있지. 아메바, 집신벌레, 유골레나 종벌레, 간달말. 하나 더. 효모. 효모는 단세포 생물. 다세포 생물. 몸이 여러 개의 세포를 이룬다. 핵함, 물벼룩, 물고기, 백합, 비둘기,
시험이래. 숙제는 35쪽까지. 아, 숙제. 그렇죠. 이게 INA가 문제수가 적혀 있지. 그래서 페이지 수가 많아. 과제를 꼭 해와야 된다. 네. 과제를 꼭 해와야 돼. 네. INA가 무슨 뜻이야? 어? 나와. 이미지 인피니티 이미지네이션. 무한 상상이어서? 어. 다음 시간에 책 안 갖고 오면 내쫓을 거야. 와. 네.